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일단 보시면 여기 전주라고 써져 있죠. 전주를 묘사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financial이라는 단어도 보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에요. 전주로 모여드는 금융사들. 자, 오늘은 어떤 금융사들이 전주에 모여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 블랙록, 독일 최대 자사운용사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가 전주에 현지 사무소를 연다고 합니다. 전주는 16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주 사무소 개설과 한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운용사의 역할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수탁해 운용하는 것이고, 글로벌 투자은행은 새로운 투자 구조를 짜고 거래에 참여하는 딜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사무소를 골드만삭스는 국민연금과의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업무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섬유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스탁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 은행을 시작으로 19개 국내외 금융사가 전주에 거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 은행 관련해서는 이따 기사로 또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연말까지 최소 23개사가 전주에 둥지를 틀 예정이라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금융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869년에 문을 연 골드만삭스는 월가를 상징하는 투자은행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3조 6,100억 달러, 한화로 약 5,380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페블스톤 자산운용과 캡스톤 자산운용은 다음 달 전주 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퍼시픽 자산운용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 독립계 중소형 대체 투자자는 국민연금 출자를 발판으로 부동산 투자 확대에 이제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의 대표주자인 이지스 자산운용과 코람코 자산운용 역시 전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지스 자산운용과 코람코 자산운용 관련해서도 이따가 기사로 보게 되실 겁니다. 대체 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사무투자 등 비상장 실물 자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투자 구조 설계와 조건 협의에 많은 공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거래 발굴 실사, 계약, 사후 관리 전 과정에서 긴밀한 대면 협의가 필수라고 합니다. 투자 조건 변경이나 리스크 관리에서도 신속성을 요구하고 이제 국민연금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은 2024년 전주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블랙스톤 관련해서도 이따가 또 기사로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사무실 확장 이전을 이제 최근 블랙스톤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록과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등 대형 운용사도 최근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고 전 자산군 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역시 블랙록과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관련해서도 기사로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지반 이전 정책을 타고 2015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당시 500조 원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를 해서 지난달 말 기준 16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금융회사들이 전주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 2019년부터라고 합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제 뒤에 사진 속 인물이 이제 김성주 이사장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를 적극 추진했고, 초창기에는 상주 인원 한두 명과 임시회의실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번산 지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전주 사무소를 연 코람코 자산운용은 최근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고위직을 현지 소장으로 또 영입을 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이제 전문 인력의 실질 상주를 또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관련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스트리트가 전주사무소 개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이제 획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기관 투자자의 이제 투자 관리, 투자 운용, 리서치 및 트레이딩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다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탁 서비스 규모는 32조 6,430억 달러이고 운용자산 규모가 2조 8,050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100개국 이상 국가에서 직원 약 4만 명을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도 역시 아까 이제 뉴욕 멜론 은행 언급이 나와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BNY 멜론이 전주 사무소를 이제 개소를 했다. 그리고 BNY 멜론은 35개국에서 기관,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조 5천억 달러 및 이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각각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BNY 멜론 자산운용그룹이 전라북도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협력 체계를 이제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BNY 멜론 자산운용그룹은 7곳의 계열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세계적인 운용사 중 하나다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35개국에서 기관, 개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자산관리,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자산 규모 1조 4천억 달러, 하나로 1848조 원에 이르는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자산운용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 관련해서 이제 이따가 기사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네, 방금 전에 봤었던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 관련해서 또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겠다는 거죠. 23년도 기사입니다. 시장 현황 조사 등의 이제 업무를 비롯해서 공단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이제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제 공단이 위탁 운용을 시작을 했고, 주식과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아까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얘기가 나와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전주 사무소를 이제 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해외 운용사는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BNY 멜론 자산운용그룹, 블랙스톤, 하인즈, 티시먼 스파이어, 핌코, 스텝스톤 그룹, PGIM 등 8곳이 전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 내 운용회사의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역시 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전주 내 운용회사에 주자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이 있는데 지방으로 옮긴 최초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주로 갔는데 전주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 주말이 되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 이런 데가 좀 들어왔냐 하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공단이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전주에 있는 운용사의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더 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말하길 그렇게 하면 서울 등에 있는 운용사들이 다 이사갈 것 같다.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된다. 그런 걸 포함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에서 챙겨달라 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김관영 전북지사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진 속 왼쪽에 있는 인물이 김관영 전북지사입니다. 이 전북지사가 말하길 지역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배분 등 인센티브를 주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간 지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면 역차별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안에는
기구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전북 혁신도시 만성지구 일대 3.59제곱킬로미터를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분야와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산업을 접목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짓는 내용 등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김성주 이사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산운용사가 지역에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제가 16대 이사장 때 추진했으나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반론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언급을 해주셨으므로 다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금융생태계 조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자, 위탁운용사는 공단이 연기금을 외부 전문운용사에 맡기는 제도로 자산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위험 분산을 위해 이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전주에 부사를 둔 자산운용사는 아직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전북에 뿌리를 둔 JB 자산운용도 본사는 또 서울에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아까 코랑코 자산운용 관련해서 언급이 나와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코랑코 자산운용 전주사무소가 이제 개소를 했다고 하네요. 2010년 문을 연 코랑코 자산운용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코랑코 자산신탁과 함께 3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부동산 대출형 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역시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네, 이 기사 역시 방금 전에 언급한 이제 부동산 대출형 펀드 위탁 운용사로 코람코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내 부동산 대출 위탁 운용사 이제 운용사로 코랑코 자산운용,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 등 두 곳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대출 펀드 위탁 운용사는 국내 상운용 부동산 대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제 운용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거용 부동산에는 이제 투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아까 블랙스톤도 얘기가 나왔었죠? 또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블랙스톤이 내년 초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23년도 기사니까 이제 24년도 연락사무소를 이미 이제 개소를 했겠네요. 한국법인 서울본사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사무소를 보유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올해 10월 기준 1조 달러 약 하나로 1352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하네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분야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스톤 한국투자팀은 서울 사무소 개설 이래 전 부문에 걸쳐서 50%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제 블랙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MOU는 주식, 채권, 멀티에셋, 대체 투자는 전 자산군을 포괄한다고 하고 지난 13일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맺은 전략적 제휴와 같은 구조라고 하네요. 1988년에 설립된 블랙록은 주식, 채권, 멀티에셋, 상호시장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4조 달러 하나로 약 2경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 38개 이상의 글로벌 사무소에서 2만 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가 활동 중이고 2007년부터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방금 전에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었지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기사에서도 알리안츠 이제 GI가 언급이 됐었죠. 국민연금공단이 알리안츠 GI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이 기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개별 자산군 중심 협력을 넘어서 전 자산군을 아우르는 전사 차원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사례라고 하는데 처음 이런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설립된 알리안츠 GI는 주식, 채권, 멀티에셋, 상호시장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블랙록이랑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6,940억 달러 하나로 약 999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전 세계 21개 이상 사무소에서 700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국민연금의 일부 투자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아까 이제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언급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단기금운용본부가 25일부터 28일, 17년이죠. 예, 2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제 이전한다고 합니다.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2014년 2월 국토교통부의 지방 이전 계획 변경 승인 통보로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같은 해 3월 전주시 덕진구 전북 혁신도시에 사업부지 18,700제곱미터를 이제 매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11월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 기금의 27%인 약 150조 원을 해외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운용을 하고 있고,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월 평균 200명 가량의 임직원이 유망투자처를 제안하러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KB금융은 이제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의 KB 희망금융센터, 이제 KB 이노베이션 상업센터, 스타링크, KB증권과 KB자산 전주사무소,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 등을 이제 이곳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한펀드 파트너스가 이제 전주국민연금본부 운영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도 전주에 사무소를 내고 영업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등 다른 계열사도 전북에서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금융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은행과 동양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등 주요 계열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신설을 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전북비즈 프라임센터를 또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KB금융은 기존에 150여 명에서 380여 명으로, 신한금융은 13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상주 인력을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우리금융은 200여 명인 전주 근무 인력을 이제 300명 이상으로 또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렇게 이번 그 전주의 금융사들이 모이는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